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AB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신주 인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다면은 신주 인수권 100주를 더 사라. 자,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받은 얼마에 받은 거예요? 네, 6,650원에 받은 것은 결국 이제 이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더블 시세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주 갖고 있었던 것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던 분이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신주 인수권을 일전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상당한 복구가 되었을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급속도로 회복이 된 HAB 생명과학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만일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제일 베스트 매매를 하신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이 나시는지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압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때 신주인수권을 그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냐?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에 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시세를 계속 급등시켰잖아요. 지금 현재는 승인이 결국 허가가 클래스 1으로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말씀은 제가 지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8월 달을 대비해서 7월 달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 대박주, 이거 새롭게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 대박주 하나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그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뭐 블로그 글, 뭐 새로 뜬 블로그 글 공지 이런 건 다 보셨겠죠? 보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HLB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공지가 나온 게 있죠. 공지가 이번에 새롭게 7월 5일 날짜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난번하고 이제 많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되는 거 이외에 새로운 게 또 있었죠. 여러분, 추가 보완 서류 없다. BLA 서류 한 번 더 제출하면 끝. 그죠? 네, 그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가 위한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 글로벌 허가라는 것은 미국 FDA뿐 아니에요. 유럽 허가권의 재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블로그 글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허가 위한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찬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우리가 이제 지난 봄에 HLB하고 같은 날에 조정을 좀 받았죠. 쭉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HLB하고 가장 가깝게 움직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시차 있게 움직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HLB하고 가장 그 가깝게 시차가 없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상장 물량이 유상증자 상장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일단 변수일 수 있는데 여하튼 주가가 이렇게 계속 급등할 때는 이 상장 물량도 눈 녹듯이 이제 소화가 금방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100만 주죠. 이번에 그 상장이 된 게.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하루 거래량이 계속 연이어지면은 순탄한 소화가 되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수급 부분은 앞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문자를 보내신 분에게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생명과학이라고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수급 흐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파란 선에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죠. 외인들은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개인 큰 손이 주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럽 허가 그리고 외자 유치,
이런 건의 재료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HLB 그룹에서 본사에서 뭐 주주 대상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외자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자를 HLB 측에서 주주 대상으로 하면은 지금 하면은 칼 맞죠. 네. 증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겠고요. 주가 형편없이 될 거니까 이거는 힘들다고 보고 아마 외자 유치 정도 되지 않겠나. 이거는 엄청난 또 호재가 되니까 생명과학도 그 후광 효과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증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증자 부담이 없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큰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지금 생명과학이 이 증자 물량만 잘 소화하면은 사실 그 위쪽에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쭉쭉 갈 수도 있긴 해요. 그죠? 매물이 없이 내렸잖아요. 매물 공백으로 내렸잖아요. 이때는 이미 돌파가 된 거래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는데 16,000원에서 18,000원 그죠? 뭐 이런 정도에서 거래가 또 많이 됐는데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일단 뭐 쭉쭉쭉 가서 뭐 이 정도 가격대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그 상황만 좋다면 이것도 돌파가 되죠. 네. 허가건과 관련해서 재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여하튼 지금은 유상증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를 잘 하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 초반에 짚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일부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증자 물량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7월 8일 날 상장이면은 사실 7월 5일하고 7월 7일에 물량이 미리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7월 그죠? 7월 8일 상장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건데 7월 8일이라면 이때죠. 7월 8일이면 이제 상장일이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4일, 5일 날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물량을 완전히 소화하고 가네요. 그런 모습인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1단계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이제 7월 8일 이제 상장이 공식적인 상장일이니까 이때 물량 나오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소화 과정이 아주 순탄하네요. 하지만 일단 그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급을 좀 보고 제가 그걸 점검을 해서 그 다음 수순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매매 신호를 꼭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요. 잘 나가다가도 항상 그 급작스런 재료가 돌출되면서 우리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죠? 네.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여하튼 이번에 지난번에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에게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새롭게 이번에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